자, 교재는 81페이지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중강도죄네, 그쵸? 자, 자신을 체포하려는 A, B에게 같은 기에 폭행을 가했다 했습니다. 폭행을 가했는데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갑은 A에 대한 준강도죄, 왜 폭행했으니까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했으니까 A에 대한 중강도죄가 될 수가 있겠고, B에 대해서 상해를 입혔으니까 B에 대한 강도치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합범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미지문이 맞은 건가요? 판례는 여기서 같은 계의 폭행을 하였다. 그래서 B에게만 상해를 가했다. 그래서 중한죄의 하나로만 처벌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죄에 대해서 각각의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B에 대해서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중한죄로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치상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다.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현금은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절도죄가 돼요. 자, 또 ARS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컴퓨터 사용사기죄 컴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경합범위 됩니다. 실체적 경합 두 개의 죄가 각각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X 이 죄가 요거 하나 각각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을 보시면 대물변제 아까 했잖아요. 전 시간에. 그렇죠? 대물변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자기 사무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네요. 3번. 4번 볼게요. 채권자, 채무자인 갑이 강제집행을 면탈을 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허위 양도했어요. 그럼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제3채무자는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그쵸? 그러니까 채무자가 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자기 통장에 대해서 압류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 사람이 채무자 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장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채무 면탈할 목적이었다면 강제입행 면탈죄가 된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가압류 결정 정보원이 B에게 송달된 날짜가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면 또 그 시간상 채권 양도가 가압류 결정 정보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먼저 이루어졌든 나중에 이루어졌든 간에 상관없어요. 당연히 먼저 선수 치니까 먼저 선수를 칠 거니까 당연히 그 채권 양도가 가압류 결정 정보보다 먼저 송달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통장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하면 그 자체로 뭐가 된다? 강제입행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이루어졌네, 나중에 이루어졌네. 이거 속지 마세요. 33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 판례 많이 보셨죠? 은봉한 방화 사건이죠. 현주물 건네에 있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실시케 한 다음에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1죄가 돼요. 건조물 방화 치사죄 하나 이 죄만 될 뿐이다. 두 번째 무주물 나왔네. 그쵸? 무주물 1인 일반 건물을 소외하여 공공용 발생케 했죠. 이것은 2항에 해당되는 자기소유 일반 물건이죠. 일반 물건 방화죄가 됩니다. 그래서 무주물을 물건으로 봤어요. 동그라미네요. 그 다음 이 무주물을 불태운 것은 자기 소유로 갑니다.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 3번 보시면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건조물이 아니고 뭐로 본다? 이것은 물건으로 봐요. 물건. 그래서 요 다음 보시면 건조물이 아니고 물건으로 본다고.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이렇게 해야 돼요. 물건 방화죄.
그래서 법조문에 따르게 되면 물건이니까 167조죠. 7조 1항입니다. 타인 소유, 물건 방아지. 자, 을의 창고에 불을 질렀죠. 그래서 불이 번져요. 번져서 병의 창고를 태우게 되죠. 태운다라고 했을 때 연소죄가 되지 않습니다. 연소죄는 자기 소유가 확대된 게 연소죄입니다. 이건 타인 소유가 확대된 것이라서 연소죄는 될 여지가 없고 그냥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 요거 1점은 될 뿐입니다. 상경이란 말도 틀린 거예요. 요거 1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166조 1항이 되죠. 자, 유가증권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유가증권 위조죄에 있어서 명의는 반드시 실제자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허무인 명의든 사자명의든 상관없어요. 일반인이 오신케 할 정도이면 유가증권 위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그 한도를 넘어서 보증권을 남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조가 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자, 위조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할 정도이면 돼요. 정당히 성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망을 해서 의사에 반해서 썼을 때는 사무소 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 인장도 발행인의 인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위 작성은 아니라는 거죠. 동그라미. 답은 4번입니다. 3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종중에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 자가 자신이 마치 종중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중 대표자로 기재가 되었을 때 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을 허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실 기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2번. 자, 타인의 부동산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동산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정하여 신고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실기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된다. X. 답 2번이네요. 3번 볼게요. 자, 결의방법, 서주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인의 정관에 위반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효라 할지라도, 그쵸?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 경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에 따라서 등기가 맞춰졌다면 이것은 부실기재가 아닌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 행위를 하였다 했잖아요.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부실기재가 아닌 거예요. 네, 됐어요? 그래서 3, 4번 묶어두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 실제로 뭐를 했느냐, 실제로 그런 행위가 했었냐, 했어졌다면 부실기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36번 갈게요. 뇌물죄 부분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무 그 자체, 밀접한 관계, 관례상 사실상 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러면 보좌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도 포함됩니다. 안된다. X. 자,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수수가 전체적 대가관계라고 한다면 뇌물수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청탁의 유무라든지 개개의 직무행위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틀렸어요. 반드시가 틀렸고 개개의 직무행위 대가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 대가의 관계에 이미 족한 거예요. 3번. 자, 수수한 금품인데요.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대가관계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대가관계로 봐요. 대가관계. 그렇기 때문에 금품 전액에 대해서 대가관계로 인정될 수가 있고 이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은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형소법에도 나오는 판례입니다. 금품을 공유한 행위가 있고 받아들인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행위, 받는 행위 공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행위 공동이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된다. X. 함정수사와 관련해서도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37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공청회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행정절차법상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청회 개최 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요. 자, 여기서 필기 하나 해두세요.
행정절차법상의 통지 절차라는 거 있잖아요. 이 통지 절차는 임의 규정입니다. 이기 때문에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다. 그래서 이걸 어겼다 하더라도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공청회 개최 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걸 깽판 치게 되면 공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일시적이죠. 일시적 소음 같은 경우는 공직방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X. 자, 공무집행이 적법인지 아닌지는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는 것이죠. 사후적 판단이 아닙니다. 자, X. X 앞뒤 바뀌었어요. 4번 볼게요. 자, 공무원이 공장 들어갈 때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동의나 승낙 받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했을 때 특수공직방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니까요. 왜? 이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8번 가보죠. 자, 표시무효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표시무효죄가 되려면 이 표시 자체가 현존해야 돼요. 현존. 이 자체가 구성권 요소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하냐? 요하지. 그렇지? 않는다. X. 자, 두 번째,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얻어 들어가게 되면 표시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요구권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얻었다고 하면 뭐 다 얻은 거지. 그렇지? 출입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자, 집달관의 승낙 없이 관할구역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표시무효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된다. X.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변호사 말을 믿지 말아요. 변호사는 나쁜 놈들 많아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살인마 같은 경우도 변호인 국선이든 뭐 사선이든 간에 살인마 연쇄살인범에게도 변호사가 붙어버리는데 그치? 그러니까 변호사 말은 듣지 마시고 집행관의 승인이 있느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했느냐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압류 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했어요. 표시를 뗀 게 아닙니다. 표시를 뗀 것은 표시는 그대로 놔두고 원동기만 가동시켰습니다. 그것은 표시를 건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그라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개입니다. 답은 3번. 자, 3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됩니다. 요 허위사실만 되어 있으면 죄가 안 되는데요. 요 자처란 말 때문에 그래요. 자처란 말 때문에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그때는 죄가 돼요. 자처했느냐 안 했느냐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도피 중이던 갑 그랬어요. 전화 후배에게 요청했죠. 대포폰 하나 개설을 해두고 차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은 범인 스스로의 자기 도피로 봐요. 자기 도피. 자기 도피. 통상 도피. 도피로 보기 때문에 도피죄로 안 봐요.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3번 을에게 사고 발생 경위나 도주 경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참고인으로 하여금 밑에 허위 진술만 갖고는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불충분으로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결과 측면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간에 허위 진술만 갖고서는 죄가 안 돼요. 다 맞는 말이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번 가볼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무고죄 판례 많이 봤죠.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극적 증명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자,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된 것을 우편물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3번 볼게요.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대리한 자가 그랬어요. 실제 고소 의사를 갖고 주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주도자가 누구라고요? 대리자라고, 대리자. 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주체는 뭐다? 명의자가 아니라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 명의를 대리한 자가 무고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을 보시면
자,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람은 갑이 현행범이에요. 실제로 갑이 현행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을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거예요. 따라서 경찰관을 불법 체포로 고소했다라고 했을 때 을에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여기까지 합니다.